자, 이 나무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일자로 쭉 뻗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어떤 형식이죠? 네, 뾰족하게 약간 핫도그가 위에 모여진 느낌? 네, 그래서 수형이요.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다? 이렇게 선 하나랑 핫도그. 네, 쉽게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리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아무리 보이든 안 보이든 가지는 기본이에요. 일자로 수형 이렇게 있고 땅 위에 있고. 네, 작게 그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수형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약간 이런 형식으로 있다는 거. 두께, 끝.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연물을 하실 땐요. 외곽선을 그리는 타입이 있고 안 그리는 타입이 있어요. 자, 제가 외곽선을 그리는 타입과 안 그리는 타입 두 가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외곽선을 그리는 타입부터 볼까요? 그러려면은 지금 사용할 선은요.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곱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곡선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좀 여행 드로잉이나 뭐 이렇게 좀 그림 그리기를 좀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은 그리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선 많이 쓸 거예요. 요렇게. 이 선은 자연물 할 때 많이 써요. 규칙적인 것도 없고 불규칙인데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 실은 이 선은 조금 손목 스냅힘을 많이 필요로 해요. 손가락으로 충분히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덜 나오실 거예요. 나는 왜 저 자연스러움이 안 나오지? 그거는 손목 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뭐 수업 시간에 실제로 수강생분들 많이 교정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손가락 힘 뭐 빼는 거나 아니면 손목 힘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교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영상에 좀 녹여낼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요 외곽선은 요런 형식으로 쓸 거예요. 왜 이런 선을 굳이 쓰나요? 이런 이렇게 바른 선들 쓰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연물이란 것 자체가 뭐라 그랬죠? 보세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조경이 된 것 같아도요. 외곽을 보시면 좀 이게 글레어 현상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이쪽으로 해볼까요? 예. 이렇게 약간 우둘투둘해요. 끝이 칼로 이렇게 예쁘게 완전 깎아놓은 것더라도 자연물은 언젠가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네, 요런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선 자체가요. 이런 선을 쓰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외곽을 기본적으로 나뭇가지는 무슨 색? 어둡죠? 네. 자작나무 아니에요? 네. 땅까지 해줄까요? 네. 그리고 빛이 어디에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선으로 하셨어도요. 이렇게 오른쪽을 이렇게 섹션을 나눠줍니다. 왼쪽이 빛을 받으면 오른쪽은 무조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일자로 쭉 굽는 게 아니라 나무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사용하셨던 명암선으로 요 면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안에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곽선으로 주로 그리는 그림은 스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케치는 빠르게 이 나무의 쉐입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난 또 조금 더 밀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 까맣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네. 왜냐? 나무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장 기본적으로 외곽선 있는 타입이에요. 자, 그럼 외곽선 없고 명암은 어떻게 넣어요? 맞아요. 방식은 같아요. 가지가 있고 쉐입은 이렇게 있는데 펜으로 그릴 때 외곽선은 안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앞전에 연습했던 나무 있죠? 그거와 동일하게 명암선으로 충분히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나무 타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앞전에 그린 나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나뭇잎이 많고 풍성하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예. 이런 나무도 똑같아요. 일단 두 가지 타입 다 보여드릴게요. 외곽선으로만 해서 스케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나무와 밀도를 조금 올리는 나무. 이게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일단 수영은 나무가 이렇게 땅 위에 굵은 가지가 있고 굉장히 가지가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이쯤 나 있을 거예요. 가지의 끝가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가지를 보시고요. 거기서 중간중간 뻗어나가는데 우산 형태로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가지의 끝까지 잎사귀가 다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앞전에 한 애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런 식으로요. 덩어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덩어리는 밝고 어둠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구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은요,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구의 형태. 지금 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는 빛의 방향성 상관없이 아래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아래쪽이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일자가 아니라 도형의 형태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동그랗게 되면서 누구랑 만나죠? 아까 그 어둠이랑 만나요. 그래서 약간 초승달 형태로 아래쪽과 오른쪽을 감싸면서 어둠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나무들도 보시면요. 하나의 큰 덩어리는 오른쪽이 어둡지만 거기 안에서 크게는 이렇게 덩어리 구분이 되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섹션 안에서 덩어리를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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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크게 나눈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덩어리를 나눈 걸 보여드릴게요. 크게는 이렇게인 거 보이시죠? 네, 거기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나머지 여섯 덩어리. 이렇게 브로콜리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둠이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돼서 하나, 그래서 얘를 나눠줘요. 둘, 셋, 넷, 다섯. 전체적으로 이쪽에 비해 이쪽이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 나무들은 다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네, 이게 기본 덩어리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이거 덩어리 나눴던 거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 덩어리 이렇게 이거를 바로 펜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선이요? 이런 선이요. 네, 그래서 펜은 앞쪽이 아니라 중간이나 중간보다 조금 뒤로 잡으시고요.
이걸 하나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리는 걸 막 이렇게 잡게 되면은 멀리서 본 나무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이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외곽의 쉐입을 위주로 먼저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리시기 편하실 거예요. 밑에 보이는 가지들도 이제 그려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덩어리에 명암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어둡잖아요. 지금 얘는 이만큼이 더 어둡죠. 너무 긴 선 말고요. 아까 짧은 다이아몬드 모양, 네, 그걸 겹치면서 그려줄게요. 한 번에 길게 그리시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인공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움이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어두운 부분을 굳이 왜 지금 그려줘야 되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어두운 부분을 더 넣는 건 선택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요. 입체감이 들어요. 그림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죠? 맞아요. 그림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좀 잘 그린 것처럼 보여요. 네, 아무래도 손을 한 번 더 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네. 여기도 이렇게 어둠이 보여요. 일대로 쭉 끊으셔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짧은 터치로 명암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본 명암을 넣어주시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중간 조금 더 어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조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제 펜 따라와 보세요. 요런 데가 다 어두운데요. 요런 데가. 거기가 실은 나뭇잎이 많이 안 달려서 생기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정말 열심히 구멍이 날 정도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가지도 보입니다. 여기 사이로. 에코. 네. 죄송해요. 가지는 확실히 애매하지 않게 까맣게. 그리고 이 나무 가지가 검정색에 가까운 고동색일 텐데 더 까매 보이는 왜 그럴까요? 그쵸. 위에 잎사귀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림자가 진 거예요. 여기 안쪽이 다. 요렇게 하면은 네,
외곽선으로만 진행이 된 나무가 진행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조금 연비선 한번 지어볼까요? 네, 이렇게 괜찮죠? 자, 이제 외곽선이 아니라 명암을 조금 넣어보는 나무를 해볼 건데, 이렇게 있고 나무가 있고 덩어리 덩어리 여기까지는 과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수영을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작게 해요? 네, 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게 그리겠습니다.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만 하시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아까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요 선 있죠? 다이아몬드 선 또는 요런 선. 네, 요런 타입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속 여기 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저는 천천히 그리겠지만 지루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얘는 이제 스케치 개념으로 외곽선만 있는 애고요. 좀 내려볼게요. 자, 얘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해지선, 그 해지선을 충분히 명암을 넣고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빛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과 아래쪽이 살짝 어두워지는 개념으로 이 명암을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한 번 넣을 때 기준보다 구의 형태를 이해해서 이렇게 아래쪽과 왼쪽이 어둡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 생겨서 큰 덩어리가 생겼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쪽은 다 어둠.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름드리 나무가 제일 손이 많이 가고요. 아마 재미는 또 제일 있으실 거예요. 실은 앞전에 예시를 든 두 나무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시를 통해서 나무를 그려보는 거를 한번 같이 봐보았어요. 네,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나무는 이 두 가지만 잘 보이게 그려주시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잎이 무성한 나무를 쉽게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그림을 오랜 세월 그렸지만 아직도 매일 그림은 그리기를 연구하고 연습해요. 저보다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팁 공유해 주면서 서로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세요. 채널이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